그래서 결국 거기서 약간 폭발하듯이 봐봐 나는 직장하고 안 맞는다고 했잖아. 그때 약간 이제 그냥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릴 적부터 직장에 다니는 나를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어딘가 고층 건물로 출근해서 내 책상, 내 자리에 앉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일반적 어른의 모습. 그런 나를 상상하지 못했다. 되고 싶은 게 딱히 없었다. 무얼 잘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고 싶은 나를 찾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 25 쫓기듯 직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금세 그만뒀다. 나 같은 사람들을 니트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됐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사람. 사람들은 니트를 은둔형 외톨이로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취직이 하기 싫었던 게 아니다. 여전히 원하는 일을 찾고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있고 싶다. 원하는 일을 찾아가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걸까? 나는 왜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많은 니트들은 어디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일기 그리고 독립출판물을 제작하는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누구나 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봤고요. 뭔가 사람들이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어른들이 고등학생 자녀나 조카들한테 대학 가야지, 그리고 막상 대학을 갔으면 취업해야지, 뭐 취업을 했는데 결혼해야지, 이렇게 계속 다음 어떤 과제가 주어지듯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너무 급한 거예요, 제 속도감에. 그런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내 친구들은 다 그 순서에 맞춰서 막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많이 부끄러워서 혼자 삭히고 있다가 그래도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구든지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누구나가 너무 뭔가 안정적인 이름인 것 같다 하고 제가 그냥 선택하게 된 거예요. 니트일기 책 내고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이제 엄마랑 딸의 관계를 내용을 담고 있는 안 미안해서 미안해 라는 책 냈고, 그 다음에 제가 성당을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안 가고 있는데 성당 활동 열심히 한 거를 좀 재미있게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냉담 중입니다. 그러니까 냉담이 성당을 가다가 안 간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냉담 중입니다 라는 책도 내고, 그거는 이제 글로만 돼 있는 책이고요. 가장 최근에 물 밖에서 울기라고 그림 일기로 만든 책 됐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중간에 친구랑 카페를 갔는데 카페 벽에 이렇게 뭘 꾸며두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느 카페에 니트족 체크리스트라는 게 이렇게 사진으로 붙어 있었어요. 문항이 한 15개 정도였는데 한 14개가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니트족이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걸 안 까먹으려고 사진 찍어놓고 이제 핸드폰으로 인터넷 킨 다음에 검색창에 검색을 해놓고 이제 친구랑 놀다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서 검색해놓은 걸 다시 이제 살펴봤죠. 그랬더니 너무 제 얘기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그 인터넷 출판 책 사는 사이트에 니트족 니트 이렇게 치니까 빈둥빈둥 당당하게 니트족으로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기분이 묘한 거예요. 빈둥빈둥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빈둥빈둥이 당당할 수 있나? 책을 사더라도 부모님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재밌었어요. 그 내용이 그냥 일본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아예 직업이 없다기보다 그냥 하루를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수입만 있는 채로 그냥 사시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니트적으로 생활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좀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특이점이
인생의 특이점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직장을 다니고 그만둔 게 약간 첫 번째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회사 다니기 싫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믿지 않으셨어요. 어린 마음에 투정?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데 뭐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셔서 그때도 제가 내가 회사 다니기 싫어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건가? 그래서 또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다녔는데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약간 폭발하듯이 봐봐 나는 직장하고 안 맞는다고 했잖아. 그냥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은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이렇게 꿋꿋 참으면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나이 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거든요. 일적으로 저한테 부담이 된다기보다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그래도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아왔는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제가 제일 막내야. 근데 선배들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팀 안에서 이제 직장 내 따돌림 일이 일어나서 근데 따돌림을 당하고 계시는 피해자분은 이 팀에서 제일 일하신 기간도 많고 제일 선배님이시고 이제 가정도 꾸리시고 아이도 있고 이 회사에 10몇 년 일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저희 팀 팀장님이 왕따를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막내이고 하는 입장이니까 계속 휘말리고 싶지 않은데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따를 당하면 당했지 이런 주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잘못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에서 화가 나서 그때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난 인생 처음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구나를 그때 처음 느꼈고 거의 한 3개월째부터는 밤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계속 말했었고 막상 퇴사를 말하기 전날에는 울었어요. 계속 펑펑 울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직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거나 이제 선배님들도 다 좋거나 그런 직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한테 어떤 뭐 기회를 누군가 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안 좋은 상사분들을 만나가지고 좀 첫 회사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한 3개월째부터 못 다니겠구나. 사실은 처음 입사한 날부터 못 다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입사한 날에 복장으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난 나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입고 온 건데 이게 안 돼? 이런 생각에 사회초년생이 옷 살 돈이 어딨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는 회사를 첫날부터 못 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오래 다녔을 수는 있겠죠. 그때는 6개월 만에 첫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제 다른 회사가 만약에 인간 직장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가 별로 문제가 없는 회사였다고 했으면 한 1년은 다니지 않았을까. 그 기간만 조금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럼 저는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주는 그 압도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칸막이 안에 이렇게 앉아있고 창문이 열리지 않아. 너무 갇혀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회사 건물 들어가기 전부터 올라가기 싫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다른 만약에 회사였어도 오래 다니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2년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있기엔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 2년 안에 자립할 게 딱 2년이야. 사실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별로 잘 해내고 싶지도 않아. 그냥 후회해도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일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책으로 만들었다. 니트 생활을 기록한 책은 출판사를 통해 출판됐다. 그리고 4권의 책을 더 만들었다.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책을 만들고 유통하고 북페어에 나가서 홍보했다. 돈은 항상 빠듯했다. 큰 돈을 벌지 못하니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와 편의점에서 일을 했다. 여전히 나는 생계를 걱정한다. 아직도 직장은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나는 게으른 걸까? 처음에는 내 말 좀 누가 들어줘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공감을 엄청 타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도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알게 되고 이거 너 얘기 아니야? 이렇게 알게 되고 부모님이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해서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사실은 제가 혼자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상한 애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막 팔로워가 막 2,000명이야.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뭔가 많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되더라고요.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근데 부모님한테 제가 한 2,000명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팔로워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4만 명이 넘게 팔로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4만 명까지 이거를 눌러서 봐준다는 게 되게 고마워서 이거는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어떤 기록이다.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출판물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편집 디자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당연한 듯이 편집 디자인으로 책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 계정으로 검색할 때 독립출판물 워크샵 이런 게 많이 떴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무작정 신청을 해서 독립출판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자존감은 올라간 것 같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 했다는 만족감도 있고 제가 진짜 만들어서 종이로 출력되는 걸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실제로 제 이야기로 제 책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게 너무 엄청 만족감이 높아서 자존감을 좀 높여준 거가 됐고 확실히 회사에 다닌 것보다 만족감이 엄청 높았고 좋았는데 다 끝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책으로 나오고 구입하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니까 헛헛하더라고요. 이제 뭐하지? 그렇다고 다음에 또 독립출판물을 만들 돈은 없었어요. 그 책 팔았다고 해서. 그래서 좀 헛헛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독립출판물을 제가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냥 그래 했다 기록을 남겼다 정도였던 것 같아서 좀 헛헛했어요. 제가 작업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작업실 월세 낼 정도? 그 정도 수입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비까지 잘 오지가 않아요. 많이 입고를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수입이 있을 텐데 제가 아직 아는 데 위주로만 해가지고 아직까지 생활하는 수준으로는 못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감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다른 일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획해서 제가 만들기 시작할 때 그 과정이 너무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책을 만들면 마무리 단계가 가장 하기가 싫어요. 이거는 그냥 제 성격의 문제인 것 같은데 기획에 힘을 주려고 하는 편이어서 기획이 조금 머리를 많이 쓰고 고생을 하는 편인데 그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으로 편집하는 그 과정은 너무 신이 나서 후다닥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해서 그 앞뒤에 힘든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 끝나고 막 너무 고생했다 힘들었다 해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그 만들 때 그 과정이 즐거워서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차피 내가 원하는 삶을 기대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원하는 걸 없애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하는 삶이 좀 막연한 것 같아. 그냥 평온한 삶? 그냥 타인을 재단하지 않는 어떤 평온한 삶이지 않을까. 제도적인 거는 전 잘 모르겠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MBTI가 나오고 나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또 왜 그래도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너무 쉽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MBTI가 엄청 유행을 하고 나서는 너는 그런 뭐 F니까 그럴 수 있어, 뭐 T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뭔가 사람들의 성향을 인정해주는 느낌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쿨하게 너는 그 성격이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세상이었지?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적 흐름, 사회적 시간,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나이엔 이걸 해야 돼, 저 나이엔 저걸 해야 돼,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죠. 근데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평범의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 정기적인 날짜에 정해진 급여를 주는 안정적인 곳. 남에게 드러내기 좋은 직업을 가져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걸까?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평범이란 말로 하나의 모양을 강요받는다. 사람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그래서 사는 힘도 사는 방식도 다르다. 누군가는 그걸 게으르다고 한심하다고 말한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니트로 규정하고 사회적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그냥 사람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그 원인과 계기를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고 각자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